차라리 남이면 안 봤을 텐데 피를 나눈 형제라서 끊지도 못하고 속만 타들어갑니다. 이 문장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나 같은 찌개를 떠먹으며 자란 형제가 왜 40이 넘고 신이 넘으면 친구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걸까요? 명절이 다가오는 게 공포가 되고 부모님 생신 모임이 숙제처럼 느껴지는 건 결코 당신의 성격이 모나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으로 기록된 카인과 아벨의 서사에서 알 수 있듯 형제는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투는 생의 첫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유전자의 절반을 공유하는 가장 닮은 존재이기에 서로의 단점이 거울처럼 투영되어 더 견디기 힘들고 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서로의 심리적 경계를 무례하게 침범해온 시간이 너무 길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해묵은 감정의 실체를 심리학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억지 인연을 이어가려 애쓰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노년은 죄책감과 분노로 얼룩질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이 형제와 멀어지는 것을 본인의 불효나 인격적 결함으로 치부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제 관계의 파탄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우리 무의식 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심겨진 심리적 폭탄이 터진 것뿐입니다. 이걸 모른 채 그저 참기만 하다가 결국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갈라서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형제의 전화 한 통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가 빨린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 신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정서적 경보 시스템입니다. 마치 야생에서 포식자를 만났을 때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솟구치며 몸이 먼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가족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는 사회적 강박은 오히려 당신의 뇌에 만성적인 피로와 심리적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소중한 일상까지 무너뜨립니다. 유전자만 공유했을 뿐 가치관과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진 타인을 억지로 껴안으려다 정작 지켜야 할 당신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관계를 끊지 못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사랑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무의식적 저항일 뿐임을 깨달아야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 형제는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돌아오는 건 그래도 가족인데 참아야지라는 무책임한 주변의 위로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굴레가 때로는 독이 되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명절마다 마주 앉아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외치는 당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심리학적으로 가족은 가장 강력한 유대감을 주는 집단인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입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방치하면 그것은 해소되지 못한 화병이 되고 결국엔 소중한 당신의 일상과 배우자, 그리고 현재의 가정을 지탱하는 자녀와의 관계까지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지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이 겪고 계신 이 고통, 사실 저도 똑같이 겪었고 상담실을 찾는 수천 명의 내담자도 공통으로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라고 묻는 그분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미어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효심이 깊고 착한 사람일수록 형제 관계에서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그 희생이 오히려 형제를 더 이기적인 괴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착한 아이 증후군의 연장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짊어진 당신의 침묵이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피폐해진 것이죠.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심리적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따뜻하게 안아드리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홀로 삼켜온 눈물은 결코 이기심의 증거가 아니라 지칠 대로 지친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와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의 편애라는 유령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무심코 했던 형이니까 양보해라. 동생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같은 말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의식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황금아이, 골던차일드, 희생양, 스케이프고트의 구도로 설명합니다.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형제와 그 그늘에 가려진 형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원초적 경쟁 심리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감정의 낙인이 됩니다. 겉으로는 재산 문제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나는 부모님께 이만큼 인정받고 싶었다는 결핍된 인정 욕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상실감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치유되지 않으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나만 손해보았다는 억울함으로 증폭되어 결국 가장 가까웠던 사이를 가장 먼 남으로 갈라놓고 맙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어르신들도 상담실에서 어머니는 왜 그때 형만 감싸고 돌았을까요? 라며 아이처럼 우십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속 아이는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며 형제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정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형제는 평생을 서로의 그림자로 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형제 앞에만 서면 작아지거나 반대로 형제에게 과시하며 상처를 주는 행위 모두가 이 지독한 편애의 잔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해결된 과제라고 부르는데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한 갈증은 성인이 된 후에도 뇌의 보상 회로를 왜곡해 사소한 일에도 강한 결핍과 분노를 느끼게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올랐음에도 명절마다 유치한 말싸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성적인 성인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두 어린아이가 서로를 핥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웅크린 어린아이를 먼저 마주하고 스스로를 치유하지 않으면 형제 관계는 80세가 되어도 영원히 고통스러운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경제적 격차와 부양의 불공정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 간병은 오롯이 나만 하는데 재산은 잘난 형제에게만 쏠리거나 똑같이 나누어야 할 때 엄청난 박탈감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투입한 노력과 받는 보상이 비례하지 않을 때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실제로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바레 실험을 보면 역한의 원숭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맛있는 포도를 받을 때 본인만 맛없는 오이를 받으면 분노하며 오이를 사육사에게 집어던지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하물며 인간에게 공정함이란 생존과 자존감에 직결된 가장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치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내 헌신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부모님이 형제에게만 몰래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을 알게 될 때 당신이 느끼는 건 돈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나는 가족 안에서 가치 없는 존재인가라는 처절한 거절감입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내 존재의 뿌리를 부정당한 영혼의 상처에 가깝습니다. 특히 간병 문제는 형제 관계를 파괴하는 결정타가 됩니다. 누구는 몸으로 때우고 누구는 돈으로 때우냐는 식의 비아냥이나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안 비치는 형제를 보며 우리는 피보다 진한 증오를 느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부모님 얼굴을 봐서 참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상속 분쟁이라는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돈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돈에 투영된 서로의 이기심과 불공정한 희생이 형제를 남보다 못한 사이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특히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은 뇌의 고통 중추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장남의 권위와 책임이 관습적으로 명확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책임은 공유화돼 보상은 불분명해지면서 각자의 심리적 회계가 맞지 않아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합리적인 배분과 서로의 노고에 대한 진심 어린 정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평행선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혼 후에 나타나는 배우자와 인척이라는 제3의 변수 때문입니다. 예전엔 내 편이었던 오빠나 언니가 결혼하더니 새언니나 형부 눈치만 보며 변해버린 모습에 배신감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충성심 갈등, 로열티 컨플릭트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원가족보다 생식가족인 배우자와 자녀에게로 옮겨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형제는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여우 같은 마누라 말만 듣느냐 하며 서운함을 날선 비난으로 퍼붓습니다. 여기에 올케와 시누이
동서 간의 미묘한 기싸움까지 더해지면 형제 간의 순수했던 우애는 금세 오염되고 맙니다. 결국 남의 집 식구 편만 드느냐는 외침은 사실 내 편을 잃었다는 지독한 상실감의 발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배우자와의 결속이 단단해지는 것은 성인으로서 건강한 독립의 증거입니다. 이를 개인적인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우리 집안을 무시하느냐는 식의 소모적인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내 형제는 용서해도 내 배우자를 무시하는 형제는 용서할 수 없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배우자가 던진 당신 형제들은 왜 그래? 라는 한마디에 우리는 방어적이 되거나 혹은 동조하며 형제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는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뿌리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독립의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핵가족의 경계 세우기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주애착 대상이 생기면서 기존 원가족과의 서열이 재조정되는 지극히 건강한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절한 완충 작용이 부족하면 형제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적이 됩니다. 특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배우자가 겪는 미묘한 소외감이나 무시를 목격하는 순간 피를 나눈 후에는 순식간에 차가운 방어기제로 대체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확장되면서 기존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너무나도 아프고 시린 법입니다. 결국 배우자와의 결속력이 강해질수록 성숙하지 못한 형제관계는 갈등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좌초되기 쉽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서로를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가둬두는 역할 고착화 때문입니다. 신살이 넘은 성공한 사업가 동생을 형은 여전히 사고뭉치 막내 취급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된 언니를 동생은 여전히 얄미운 공부벌레로 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과거 속에 박제된 형제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의 변화와 성장을 인정하지 않고 옛날 방식을 강요할 때 관계는 숨이 막히게 됩니다. 심리학적 투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의 열등감을 형제의 과거 모습에 투영해 깎아내림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는 비겁한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과거에 익숙한 데이터로만 판단하려는 습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명절에 모인 50대 형제들이 유치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그들의 몸은 중년이지만 뇌회로는 여전히 사탕 하나를 두고 싸우던 어린 시절의 역할극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지금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한 형제는 서로에게 가장 숨막히는 감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대화가 통할 리 없습니다. 너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니? 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상대를 과거의 틀에 가둬 통제하려는 공격입니다. 형제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흑역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위험한 증인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는 당신이 변하면 그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서열과 심리적 우월감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족투사라고도 부르는데 상대가 아무리 성장했어도 끊임없이 과거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되돌리려 하는 무의식적인 압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형제를 만나는 것이 즐겁기보다 기가 빨리고 불편해지는 것이며 이는 당신의 사회적 성공이나 인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만남은 추억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정서적 폭력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그 낡은 역할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온전한 성인으로서의 당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가장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구심점의 상실입니다. 부모님은 형제들을 한자리에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접착제이자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태양이 저물고 나면 각자의 궤도를 돌던 행성들은 중력을 잃고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구조적 해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봅니다. 실제로 부모님 사후에 형제가 남이 되었다는 분들은 관계가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억지로 유지해온 가족이라는 연극이 막을 내린 것뿐입니다. 부모님이라는 필터가 사라진 뒤 마주하는 형제의 모습은 생경하고 불편한 타인일 수 있습니다. 가족체계 이론의 거장 머레이 보에는 이를 정서적 단절이라 명명하며 개인이 원가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무의식적 시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와 멀어지는 것은 폐륜이나 불효가 아니라 비로소 부모의 자녀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의 주기적 독립의 완성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서늘한 해방감을 죄책감으로 덮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와 멀어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든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심리학적 건강함이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우리는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추위를 느낍니다. 때로는 전략적 거리두기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화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노력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입니다. 내가 평온해야 남은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치료의 거장 머레이 보에는 이를 자기 분화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인 자아를 지키는 것, 형제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냉정하게 관계를 재설정하는 용기가 진정한 어른의 길입니다. 실천을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그 형제를 만났을 때 나는 정서적 에너지를 얻는가? 아니면 속이 답답하고 기가 빨리는가? 둘째, 부모님이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사람이 궁금해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셋째, 나는 그에게 어린 시절에 고착된 역할이 아닌 현재의 성숙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당분간은 전략적 소원함을 선택해 마음의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심리학자 머레이 보에는 이를 자기 분화라고 부르는데 가족이라는 거대한 감정 덩어리에서 나를 독립된 개체로 건강하게 분리해낼 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격언이 때로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서적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리두기는 관계의 포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소중한 존재는 형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형제 때문에 밤잠 설치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끊어낼 수 없는 형제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단순히 같은 피를 나눈 것에 있지 않고 서로의 영혼을 존중하며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관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은 형제와 멀어지면서 겪었던 여러분만의 가슴 아픈 사연이나 나만의 지혜로운 거리두기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수많은 어른이들에게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그 어떤 전문적인 상담보다 큰 힘과 치유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평온하고 당당한 하루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